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유소 1부에 이어서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참 요즘 우리 시장 정말 어려운 장세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고생 참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이번 한 주는 얼마나 또 힘들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 걱정스러운 장세 우리 머니트렌드 함께 보시면서 이겨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이런 장세일수록 아는 만큼 공부를 해야 또 새로운 장이 다가올 때 더 큰 수익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이 시장 헤쳐나가야 할지 그 꿀팁 한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자, 환율이 한때 1295.3원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공포감 연일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4% 하락한 2391.03포인트에 마감을 하면서 2400포인트까지 깨졌습니다. 지수는 장중 한때 2391.27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코스피가 2300포인트대의 장을 마감한 건 지난 2020년 11월 4일에 2357.32포인트 이후에 약 1년 7개월 만입니다. 자, 코스닥도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을 키우면서 연 저점을 경신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3.6% 하락한 769.92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수급 동향도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그래도 오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와 줬는데요. 개인이 1,829억 원, 기관은 4,448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은 6,658억 원 팔아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 보여줬는데 개인이 1,149억 원, 기관은 526억 원 매수세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1,569억 원 팔아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 시장 정말 브레이크가 망가진 것처럼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외인 주도의 공매도인데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성격의 공매도, 이 테마 종목뿐 아니라 대형주에까지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17일까지의 공매도 거래 대금, 직전 6거래일보다 65.2% 늘어난 4조 1,806억 원에 달했는데요. 공매도 폭탄은 국내 시총 1위죠. 삼성전자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5만 8천 원대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죠. 공매도 폭탄 어떻게 피해가야 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연일 흘러내리는 것과 다르게 원자재 값은 솟구치고 있습니다. 원자재, 그중에서도 유가가 고점에 달했다는 판단으로 유가 하락을 예측하고 투자를 감행한 투자자들 큰 손실을 떠안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원유 가격을 반대로 추종하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 ETF를 1,096억 원어치가량 순매수를 했는데 그 수익률은 최하위권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2배로 움직이는 일명 고버스, 올해 손실률만 74%에 달하는데요.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짙은 장세 속에서 현명한 투자자들의 대응법은 무엇일지 오늘 머니트렌드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한 주의 시작을 이분과 함께해서 참 다행입니다. 김종원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역시 우리 투자자분들께 위로의 한마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말 해주시겠어요?
월요일은 좀 좋은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쵸. 진짜 위로가 필요한 날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네. 시작해서 지금까지인데 아침부터 지금 장세를 딱 주식시장 딱 열었는데 미국 시장의 선물 지수가 1% 이상을 상승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지수가 그래도 괜찮겠구나라고 안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주말에 우려했던 게 비트코인의 급락이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선물을 보면서 우려가 잠시 가라앉았었는데 하루 종일 그 TV를 보다 보니까 그 모니터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하더라고요. 그 피로감이. 근데 네. 그걸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그 피로감뿐만 아니라 주식을 대부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피로감은 두 번째고 거기서 지금 느끼는 허탈감하고 공포감이 굉장하실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서 느끼시는 공포감, 허탈감 제가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최대한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공포와 허탈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적절한 두 단어를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포감 그리고 허탈감이 정말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김종원 파트너의 투자 원칙과 함께 이겨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샵 0082번으로 김종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종원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런 어려운 장세 김종원 파트너와 함께 이겨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첫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증시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또 하필이면 아래쪽으로 커서 굉장히 걱정이 큰 상황인데 자, 이럴 때마다 따라붙는 공매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투자 심리가 악화될 때마다 외국인에 의해서 공매도 물량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수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또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매도가 이번 달 9일부터 네. 17일까지 4조 1,800억 넘는 공매도가 발생했는데 네. 애석하게도 거기서 외인들의 비중이 지금 74.4%예요. 대부분 네. 외인들이 발생하는 그 공매도량이 상당히 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지금 현재 공매도뿐만 아니라 현물에서도 외인들의 그 이탈되는 자금이 4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만 빠져도 지금 8조 가량의 자금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인데 공매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위에 있는 돌을 아래다가 개는 그런 것입니다. 위에서 빌려서 나는 주식이 없어도 빌려서 지금 한 7만 원에 빌려서 6만 원에 사서 갚는 그래서 만 원의 이득을 보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 달 9일 날 공매도량이 7,75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의 공매도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대주매도 공매도 그 현황 삼성전자의 현황입니다. 지난 6월 17일까지의 공매도 현황인데 6월 9일 날 이날 증시에서 7,750억의 공매도량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1,545억이 넘게 공매도량이 발생한 날입니다. 더군다나 이 6월 9일 날 전체 거래 대금의 9.24%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9.24%의 비중이 공매도량이었는데 이러면서 이날 지지하는 라인을 이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날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6월 9일 차트입니다. 6월 9일 날 차트를 자 보시면 이날이죠. 자 이날 떨어지고 이날 지지를 딱 해줘야 되는 날입니다.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만드느냐 계속 지지를 해줬다가 이날 공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그 다음 날 강한 하락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봤을 때 공매도량이 상당히 줄어서 0.37%밖에 안 나왔어요. 금요일 날 공매도량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박스권의 형태로 움직일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빗나가면서 더 추가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아마 삼성전자를 문의 들어온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과연 저점이 어디까지 올 것이냐 네.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래서
지수와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가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삼성전자가 멈춰야지만 결국은 코스피가 하락을 멈출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애석하게도 지금 개인들의 매수량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개인들의 매수 창구가 지금 키움증권사이죠. 키움증권사를 통해서 개인들의 매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자, 일별로 들어오고 있는 그 개인들의 매수 현황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작년 이때 8월 달 굉장히 많이 그 매수 금액이 들어온 그런 모습, 빨간 거는 매수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때 8월 달하고 7월 달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작년 8월 달, 7월 달의 차트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점입니다. 이 위치에서 굉장히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또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또 한번 보시면은 개인들의 매수가 이게 다 개인들의 매수거든요. 한마디로 개인들이 지금 이탈을 해야지 삼성전자가 바닥권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팔 수 있는 기회, 말 그대로 뭐냐면은 외인들은 아주 감사한 거죠. 외국인들은 계속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탈할 수 있는 자금을 계속 만듭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외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가적인 하락을 아직까지는 예상을 해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바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역대적으로 이게 주봉인데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인데, 자, 과거의 저점들을 한번 보시면요.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저점들을 보시면은 2010년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저점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여기 저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저점들, 그리고 이때, 자, 이때 그리고 2020년 3월 달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굉장한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우량주들의 특징상 저점이든 고점이든 기회에서는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고점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해야지 수익 실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의 자리, 아직까지는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삼성전자 거래량이 적습니다. 더 많이 발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거래량이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상황,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공매도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공매도 말고 자주 언급되는 게 신용매매입니다. 미수. 지금 신용매매 같은 경우는 최장 기간 해가지고 27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신용매매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반대매매 말하는 겁니다. 반대매매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반대매매가 신용은 돈을 빌려서 얘를 사는 건데, 이가 30일, 90일, 그리고 275일까지 빌릴 수 있는데 못 갚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날 8시 30분에 하한가에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꼬꾸라진다, 뭐 미수나 반대매매가 나오는 상황이면은 아예 갭 하락해가지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요.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장일 수도 있고 한데, 삼성전자의 흐름은 지금 들어갈 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 바닥 아니냐. 심지어 방송사에서도 지금은 서서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다라고 하지만은 전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맨 바닥에서 산다라고 계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위에서 바닥 확인해서 돌리는 자리에서 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확인된 매매가 필요한, 아직까지는 현금 확보가 더욱 절실해 보이는 그러한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외인들의 자금이 너무 이탈되고 있는 게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기에 원화 가치 하락, 삼성전자의 하락까지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락이 멈춰야만 할 텐데 거래량이 더 나와줘야 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 바닥이 아니냐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게 확인이 될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는 시점이 지수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자, 시장 진단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저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연일 힘이 없이 빠지고 있는 시장인데, 자, 이런 배경 그리고 최선의 대응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죠. 배경은 참 다양한 이유들을 던져요. 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악이 악을 만들고 선이 선을 만든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네. 말하고 싶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내용들을 계속 시장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를. 그래서 악이 악을 만드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시나리오 자체가 15일 날 CPI가 발표되면서 그 악이, 굉장히 큰 악이 지금 던져졌죠. 시장에 던져졌는데, 과거에 그 금융과 관련돼서, 금리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버냉키 의장이나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인 상황이 그 찬물 이론, 샤워실의 찬물 이론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앵커님 샤워를 하시다가 네. 물을 탁 들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팍 나오면 어떻게 하죠? 찬물로 돌리죠. 그렇죠. 네. 갑자기 찬물로 확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차고 가서 또 도망가잖아요. 네. 그게 보통 이 앞에 지금 파월 의장이 하는 행동, 네. 금리를 갑자기 15일 날 그 전까지 10일 전까지는 금리를 0.50bp를 올릴 것을 예정을 했습니다.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갑자기 그 10일 동안 점도표를 보면서 75bp로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미안해 갑자기 바뀌었어 이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전에 지금 금융위기 때 일어났던 일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테이퍼링 논의가 그때 처음 2014년인가 나왔었는데, 시장에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할 겁니다라고 던지니까 시장 반응이 갑자기 나스닥이 하루 만에 4%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 내가 4% 빠졌다가 갑자기 1%로 마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찬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뜨거운 물에서 찬물을 갑자기 바꾼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는데 개인들이 이탈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이탈을 안 해요. 계속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 개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이탈 자금보다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외국인만 6월 달 들어가지고 4조 넘게 이탈을 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가지고 받아들이고 있긴 한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는 참는 자세. 기회는 지금 자리에서 급한 매수보다 조만간 기회는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급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 개구리 비유를 저는 이때 하는데,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톡 던지면은 푹 튀어나오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은 개구리는 가만히 있다가 익어서 죽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지금 금리가 7월 달에 미국 금리는 거의 확정적으로 0.75일 것이다라고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또 한 번 버요. 근데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일 거야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한번 팍 무너졌을 때 개인들이 아마 공포심에 한 번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현금화 하실 수 있는 전략들, 어떤 전략이냐면은 기술적으로 떨어지다가 반등을 할 때 그런 반등 자리에서 일부 물량은 최소한 손절을 하는, 현금화해서 줄이고, 그리고 다시 반등할 때 줄이고, 그래서 내려갔을 때 현금화해서 바닥에서 뜨거, 차가워 할 때 깜짝 놀라서 이탈했을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그런 자리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용감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손실 난 것은 최대한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제 노란톡방에다가 제가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주기도문인데, 주식기도문입니다. 예. 네. 예,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네. 표현이냐면은 사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는 자제력과 사야 될 것을 살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해안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만든 주기도문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예. 딴 데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이격이 너무 강하니까. 네. 그런데 그걸 참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포감에서 굉장히 급락했을 때 사야 될 종목을 사실은 사기가 힘들어요. 네.
다 싸 보이니까. 그렇죠. 네. 더 떨어질 수 있어 보이고 또 공포심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참을 수 있는 자제력. 두 번째는 아래에서 공포감에 있는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용기. 네.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안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사실은 필요해요. 정확하게. 지금의 자리가 과연 어느 자리인가 이 해안을 구분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꼭 기회는 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악이 악을 만들고 선이 선을 만든다라고 요즘 장세를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김종욱 파트너가 굉장히 좋은 기도문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식 기도문인데 사고 싶은 걸 참을 수 있는 자제력 그리고 공포를 극복하고 매수할 수 있는 용기, 좋은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해안을 주셔라라는 내용의 기도문입니다. 자, 그런 우리의 세 가지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 싸 보인다고 마구 사시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을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어떤 종목이 좋을지를 김종환 파트너와 함께 골라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이 정말 쇼크 수준으로 흔들리면서 간접 상품 투자자분들도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특히 원유 하락에 베팅을 한 우리 투자자분들, 원유 인버스 ETF 투자자분들이죠. 이분들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자, 지금 불행히도 원유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사실 원유가 오르진 않아야 돼요. 원래 따지면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네. 원래 어떤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돈을 많이 풉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당연히 물건값이 오르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물건값이 올라요. 그러면은 물건을 못 사고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죠. 그러면 물건을 못 사고 여행 가고 싶어도 줄입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못 사니까 어떻게 되죠? 물건이 사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물건값이 점점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공장에서 물건을 덜 만들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덜 만드니까 물류도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물류가 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덜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자연스럽게 기름값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막고 있는 게 딱 러시아 전쟁이죠.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기름값이 상승하는 곡선에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지금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의 문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다음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바이든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정치공학적인 논리 때문에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적으로 유가가 쉽게 떨어질 상황은 아니에요. 연말까지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2020년 3월 달에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세일 기업들이 굉장히 부도가 많이 났어요. 부도가 많이 나면서 그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유를 캐기 위해서는 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전 세계의 에너지의 흐름은 태양열 그리고 전기차 기름을 안 쓰는 쪽으로 지금 탄소 정책으로 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우디든 이란이든 베네수엘라는 특히 더 심하죠. 원유를 캐는데 자금을 굉장히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합니다. 결국에는 태양열이나 전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투자해봤자 나중에 손해를 볼 거기 때문에 지금의 수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유는 지금의 흐름을 계속 갈 수 있는 하지만 결국엔 내려갈 수 있다. 전쟁이 지금 잠시 종식되거나 아니면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은 결국엔 원유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분들이 원유 ETF 선물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진입을 하고 계셔요. 네. 이게 사실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덱스 선물 인버스 2X인데 2배를 추정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2020년 3월 달 원유가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10몇 %를 찍었었는데 그때의 고점 가격이 12,800원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그런데
지금 3,200원까지 고점 대비 74% 떨어졌는데, 자, 원유와 관련된 지금 ETF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99%까지 떨어진 상품들도 있어요. 지금 선물 인버스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인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손해가 굉장히 막심한데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이쁩니다. 네. 이쁘고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남아 있는데 이게 사실 파생 상품이에요. 롤 오버가 되는 선물 지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약간의 복잡한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섣불리 아무의 도움 없이 들어갔을 때는 이 종목이 상승을 해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분석을 잘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 자, 이건 나 복잡해서 싫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종목 가운데서 유가가 하락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뭘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대한유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유화를 보시면은 자, 대한유화 차트가 굉장히 많이 저점 가운데 있는데, 자, 오늘 살짝 올랐다가 바닥권에서 지금 여기를 횡보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지금 매수하시라는 시점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원유는 바닥은 아닙니다. 예, 추가적인 상승의 요인이 있으니까 바닥권일 때 모아 나가는 전략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대한유화가 과거에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을 하고 내려왔는데, 자, 이 기업이 대한유화는 뭐 정유나 그런 쪽이 아니라 원유를 가져다가 화학 제품을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화학 제품, 플라스틱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비싸다 보니까 가져오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져오는 원물이 비싸서 지금 매출이 많아도 손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기업의 재무 상태를 한번 재무제표 보시면은 지금 잠깐만요. 대한유화로 바꿔서 보시겠습니다. 대한유화의 재무 상태를 보시면, 자, 독특하게 지금 분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기는 매출액은 계속 이 파란 게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예요. 1분기도 마이너스예요. 적자 전환입니다. 심지어. 자, 매출액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매출액,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다. 왜냐면은 유가가 상승을 해서. 자, 얘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대한유화는 자연스럽게 수익이 늘어난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고, 자, 두 번째로 지금 롯데케미칼이 있는데, 자, 롯데케미칼 보시면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플러스 2.34%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박스권,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를 하면서 하락 패턴을 돌리고 있죠. 이 종목이 대표적으로 지수가 하락했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여기를 지켜준다. 그러면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생기겠죠. 자, 이 종목도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어떤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지금 분기별인데 파란 막대표를 보면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머니에 돈이 잘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전년 동기 86.6%입니다. 굉장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변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뭐냐, 왜냐? 유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거꾸로 유가가 내려가기를 기다린다. 이 종목들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지금의 자리는 아니에요. 올해까지는 아마도 계속 유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올해 이후에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매수를 해나간다고 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유가와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는 게 좀 편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인플레이션이 오면 유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현재 뭐 원유 ETF 같은 파생 상품 좀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한유화 그리고 롯데케미칼 함께 봐주셨는데 지금의 자리는 아니지만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김
김종원 파트너의 노란톡방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김종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종원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김종원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어려운 장세 속에서 어떤 종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만나봤고요.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섹터 곡물 관련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곡물 관련주 오늘 1.19% 사료 관련주를 중심으로 큰 상승폭이 나와줬습니다. 네, 오늘 머니섹터 곡물 관련주로 가지고 와주셨어요. 확실히 하락장에서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이 종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섹터밖에 네. 현재로서는. 반도체나 지금 심지어 2차 전지들도 굉장히 하락세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자, 곡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지난 20일 날 한국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은 올해 세계 각국이 내린 식량, 비료 수출 제한 조치가 57건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량뿐만 아니라 비료 역시 수출 제한을 걸면서 이쪽 관련된 섹터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이 생겼고 그중에서 소맥이 18건, 대두유가 10건, 팜유가 7건, 옥수수가 6건입니다. 그래서 수출 금지가 42건이고 수출 허가 건이 10건이 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곡물과 관련돼서는 계속 앞으로도 어려워질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재배가 힘든 상황이죠. 현재 힘든 상황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밀 수출 2위 국가인데 수출을 일단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태국 같은 경우는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쌀 가격을 지금 수출하는데 제한을 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곡물 관련주 오늘의 섹터에서 오늘 전체적인 가운데서 대장주로 움직인 모습인데 특히 고려 산업이 오늘 거래 대금이 5,900억이나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왜 거래 대금을 제가 표현을 하냐면은 시장에서 우량주나 삼성전자나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1조 이상의 거래 대금을 발생을 하지. 네. 소량주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발생을 해도 굉장히 이 종목이 관심주로 표현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하루에만 5,900억의 거래 대금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려 산업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이 종목은 장기 트레이딩은 좀 힘들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더시라면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은 돈의 힘에 의해서 경합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급등을 하거나 한 번에 급락을 하기보다는 일정 가격을 지지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맞고 떨어지는 패턴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종목들은. 그래서 네. 고려산업을 꼭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차트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고려산업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자, 앞에 전고점 돌파, 그리고 주봉상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이 구간을 주봉상에서 돌파를 하면서 난 좀 더 갈 거야, 힘 있어 라고 하는 모습. 주봉상 종가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일봉의 흐름을 보면은 이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위에서 쭉 밀어내린 모습인데 자, 이 종목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날의 시가 자체가 11,300원이죠. 11,300원은 굉장한 저항 가격이 될 것입니다. 보통 이런 종목을 테마주, 세력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력주,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가와 종가는 개인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력 일정 분의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팀들이 시가와 종가를 형성을 해요. 난 이 정도 가격에서 마감을 할 거야. 라고 정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자 종가를 딱 보시면은 이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이 이때의 상한가 종가 부근입니다. 자, 이 가격을 살짝 오버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기 쉽진 않거든요. 가격대를 굉장히 애매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저항 가격인데 넘을까 말까 그래서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위로 만들었으면은 와 얘는 돌파다 내일 더 가겠구나라고 확신해갖고 개인들이 덤빌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러한 종목들 내일 이렇게 조정이 왔었을 때 자 앞에
맞고 떨어지는 그러한 자리죠. 분봉상에서도 흐름을 봤을 때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계속 올리면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시키는, 따라서 이러한 자리, 눌림목 자리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린다시피 중장기를 선호하시는 분, 중장기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장에서는 현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에서 단기 트레이드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다 하면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한일사료죠. 지금까지 한일사료가 이 곡물 테마주와 관련돼서 대장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굉장히 급등도 강했고 급락도 강하면서 움직였었는데, 지금 현재 움직임은 일단 박스권의 형태를 움직이면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지금 최근 흐름이 이날 거래량이 5,480억입니다. 굉장한 거래량입니다. 고래산업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거래량이 이때 발생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N자로 눌리고 여기를 돌파하고 횡보하는, 따라서 이 횡보는 좀 좋은 횡보거든요. 따라서 한번 급등하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트레이더시라고 하면은 지켜보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 할 수 있는. 테마군을 보시려면은 돈 많이 들어가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 섹터를 보시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곡물지만 보시는, 축소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현금을 보유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되겠지만, 혹시나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다면 고려산업, 한일사료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단기 접근 종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11,300원이 저항 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자, 어떤 종목들 고민 들어왔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팜스토리에 대한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820원이고요. 비중이 30%로 비중이 꽤나 큽니다. 팜스토리 오늘 종가 보면 0.28% 하락이 나왔고 3,54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팜스토리 3,820원을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다행히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셔서 다행이세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곡물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들이 대장주의 움직이기 때문에 팜스토리는 지금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지금 거래대금이 이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제가 안 좋아하는 차트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미는 것들은 꾸준하게 민다. 꾸준하게 밀고 나서 여기 저점을 형성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잠시 시외 현황을 보면은 뭐 시간 내에 0.56% 뭐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좋은 모습이다. 위치는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견디시고, 대신에 지금 상승을 한다. 박스권에서는 어차피 한번 저항을 맞거든요. 지금의 위치에서는 길게 가기보다는 일단은 수익이 나오면은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남은 물량만 가지고 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4,300원 부근 저항이 좀 강한 자리인데요. 이 자리까지 오면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서 남은 거 가지고, 자, 여기를 4,300원 돌파를 한다. 그러면 돌파하고 안착을 해서 여기를 깨지 않는다. 이때는 계속 볼 수 있겠죠. 네, 꾸준하게 보면서 2차의 그 목표가는 5,600원. 예, 이때의 시가 굉장히 거래량이 이때 8,000억이나 발생했네요.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던 그런 자리인데 굉장한 저항 자리입니다. 5,600원은. 그러니까 5,600원에서는 비중을 최대한 많이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현재 자리에서는 홀딩 전략 유지하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현재 시간 외에서 큰 흐름 없고요. 일단 매수가가 많이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홀딩 하시고, 길게 보시기보다 배틀을 짧게 잡고 수익이 날 때 짧게 실현해 보시는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5,600원이 큰 저항선이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팜스토리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산업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4,58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역시 매수가가 아주 높으시진 않은데 역시 약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오늘 흐름도 볼까요? 2.73% 상승이 나왔고 4,325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대주산업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아까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배합 사료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그런 테마군에 묶여 있는데 지금 위치의 모습에서는 한번 박스를 만들어 보면은 자, 1단 박스 그리고 2단 박스권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매수가 대비 한 3, 4% 지금 마이너스가인데 이 앞에 박스권을 딱 지금 말 그대로 살짝 들여 밟고 지금 들여 밟으면서 지지를 해주고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여기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일단 이 봉에서 거래량이 뭐 최대한 많이 발생한 게 아니라 이 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해서 일단은 지지하는 모습의 거래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기 지금 앞에 21선 이탈한 건 좀 아쉽긴 해요. 지켜주려면은 21선 지켜주기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이 자리에서 현재 앞에 지지선 지켜주고 오늘도 횡보를 하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을 주는 모습. 자, 이 모습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전략을 유지하는데 지수가 관건이긴 합니다. 지수가 관건인데 지수가 만약에 밀린다. 이때는 제가 최근 들어가지는 단기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4,020원이 최근에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저점이죠. 여기를 깨지게 되면 아마 지금 다음 단계가 이 자리입니다. 3,700원 부근이기 때문에 3,700원 부근이 61선이기도 하고 이때 거래량 발생하고 지지했던 부근이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전략을 유지해요. 여기서까지 기다리시던지 아니면은 난 길게 손실을 보기 싫다 하시면은 4,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나 손절 전략을 유지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개인의 성향에서 좀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이시라고 하면은 여기를 대응 관점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아니면은 조금 더 난 기다려볼 수 있고 지수가 그래도 안정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면은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추가적인 상승. 하지만 역시 비중 축소는 이 자리 5,000원에서 5,100원 자리. 자, 여기를 보면은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계속 맞고 떨어진 앞에 습관적인 자리는 역시 똑같이 왔었을 때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저항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5,000원에서 5,1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근데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은 사실 저항권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저항권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돌파했다고 지지하면은 이건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되 지수가 관건입니다. 4,000원 부근 그리고 3,700원 부근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실 수 있는데 짧게 보실 거면 4,000원 그래도 보다 여유 있게 보겠다 하시면 3,700원으로 손절 라인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렸는데 김종원 파트너와 함께 요즘 시장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김종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김종원 파트너와 더 깊은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까지 해결을 해봤고 머니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 종목입니다. 가온칩스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가온칩스 오늘 흐름도 볼까요? 6.77% 하락이 나왔고 31,0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머니 종목 가온칩스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반도체 종목들이 안 좋은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네, 반전인데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안 좋은데 최근에 어떤 기자분이 그 헤드라인을 쓴 것 가운데 하나가 재밌는 게 있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 삼성전자는 죽어서 수혜주를 만든다. 그 수혜주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죽 대신 남긴 수혜주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긴 하죠. 삼성전자가 그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로서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뭐 최강입니다. 최강인데 자, 제가 이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는 길에 리포트를 계속 보면서 왔는데 삼성전자한테 좀 안 좋은 리포트가 오늘 오후에 나왔어요. 디램 반도체 가격이 2분기 이후에 좀 저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국내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하나를 얘기했었는데 네.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네,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은 지속 성장 가능한 거냐, 반도체 수출이.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작년에 한국의 기업이 26%의 그 성장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 때문에 TV도 바꾸고 또 그 비트코인은 상승하다 보니까 또 그 메모리와 관련돼 가지고 고급 메모리 사항들, 그래픽 카드들 많이 바꾸고 세탁기도 바꾸고 해가지고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수요가. 근데 그게 반짝이냐 아니면은 계속하냐가 사실은 관건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향후 핸드폰을 바꾸는 문제 그리고 가전제품을 바꾸는 문제가 약간 주춤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미 많이 바꿨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문제가 뭐냐면 파운드리 쪽은 너무 강하지만 팹리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1%의 비중밖에 안 해요. 팹리스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팹리스를 키우는 정책으로서 현재 중소기업에서 팹리스를 키운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어제 신문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그 서비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게 가온치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삼성이 팹리스 기업 ARM을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ARM과 그 기업과 관련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가온칩스가 수혜주로 지금 보여지고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틀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이 앞에 사실 제가 좋게 보는 구간은 이때 장대 양봉의 지지 구간이 딱 여기 맞고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분봉에서도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중간에 횡보하는 모습,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 오후에 하는 모습인데 내일 이 종목이 가온칩스가 지금 35,500원 부근 자, 35,500원 부근에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3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33,000원은 자 이날 장대 양봉 거래량 크게 발생했던 이 구간의 종가 부근입니다. 이 가격대 1차 목표가로 두시고 상승했을 때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얘가 이탈을 한다. 매수를 하고 나서 저가를 깨고 여기를 깨면 좀 힘든 자리입니다. 따라서 매수 후에 매수 자리에서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된다. 거기서는 손절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바닥으로 하긴 한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한다고 해서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계속 지켜본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반등이 필요한 자리인 종목입니다. 왜냐면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지금 발생을 안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지 라인을 지키면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역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즘 시장 정말 길게 보기가 어려운데 삼성전자가 팹리스 기업 ARM 인수전에 뛰어든다고 하죠. 그 수혜주인 가온칩스 오늘 머니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머니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김종업 파트너가 또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주제로 하실 건가요? 네, 내일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은 내일 8시 50분부터 장 마감까지 계속 저랑 하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지수의 흐름과 관련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인지, 향후 흐름이 어떨 것인지, 특히 지금 위치에서 삼성전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코스피의 하락폭보다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훨씬 더 지금 더 큽니다. 따라서 얘가 돌아가면은 지수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지수의 변동폭 흐름을 보면서 향후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지수가 턴했을 때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면들을 가지고 논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는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가지고 논할 거니까요. 한번 희망을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장세입니다. 내일 오전 8시 50분부터 장 마감까지 김종원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자, 샵 0082번으로 김종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종원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노란톡방에서 내일 공개방송 어떻게 참여하시는지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방 많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